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감염돼서 이제 거의 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만 집에 있으면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활동도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컨디션은 거의 다 돌아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재미에, 강의하는 재미에 푹 빠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금 속도로 강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달 3월달까지 합격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한국손해평가협의회라고 하는 한손평이라고 하는 협회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농재협, 법인에 개별적으로 컨택하는 방법. 저는 현재 한국손해평가협회 한손평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위임계약을 체결을 해서 농협으로부터 협회 일이 오게 되면 14개, 강원지부, 서울지부, 이렇게 쭉 경기지부, 광주지부, 제주지부까지 지부별로 해서 1년에 따른 일이 할당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A형과 B형으로 나눕니다.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을 다 하겠다는 거고, B형은 내는 필요에 의해서 조금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농협, NH 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과도 이렇게 해야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력하고 난 뒤에, 조사하고 난 뒤에 입력하는 것도 전부 다 NH 손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의 계약서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격하게 되면 한국손해평가협의회에서 이렇게 실무 현장 매뉴얼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특성별 과수를 공부하듯이 이렇게 품목에 따른 특별한 사항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처럼 손해평가 실무 자료에 해서 전산으로 다 교육을 이수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 중심으로 해서 전산 교육을 이수해야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 4, 5월은 준비 기간이고, 빨라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말부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9월 3일 날 시험 치고 난 뒤에도, 합격하고 난 뒤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여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처럼 NH 손보에 가서 보험 모집으로서 현장에 가서 직접 농작물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어제 드디어 수정표가 나왔습니다. 수정표는 네이버 카페에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 가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보면 내용 중에 비교표가 나옵니다. 쉽게 출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화면을 PC 환경에서 열어서 수정할 사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외로 보시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 책자, 제본한 책자를 넘기면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부록에 나오는 것은 2권 다음에 별표 7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뒷장만 약간 차이 나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만 이해하면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별표 7이 저는 포함이 안 될 걸로 한 30% 정도밖에 확률이 없다라고 했는데 별표 7이 나왔습니다. 별표 7이 이제 나와서 2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더욱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는 별표라고 하는 것은 본문 내용에서 보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과실손해보험 구할 때 정낙납기라고 하는 그 개수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해라는 게 2021년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본문 내용으로서 별표하고 연관성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저처럼 아는 사람은 유추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 강의는 본문 중심으로 해서 3, 4, 5월에 모든 강의를 적과전 과수 품목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 부분에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또 한 20% 정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혹시나 별표 열고 별표 7 갈로 닫고 해서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 번에 몰아보기 밑에 보시면 지금 보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실버, 골드, VIP인데 앞에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부록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부록은 만들어져 있고 혹시나 하는 거는 제가 4월 달이나 늦어도 5월 초순까지는 그걸 혹시나는 6, 7월 달에 넣을 거고 하나 더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그 과수를 이해하는 2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하나 더 한 번에 몰아보기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7에 대해서는 더 잘 됐다. 시간적으로 공부할 걸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나머지 조금 더 혹시나 해서 하는 거는 6, 7월 달에 하나 더 올라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원할 때 그리고 완전히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 그때 보셔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책을 보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수부터는 교재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쭉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핵심 위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줄만 긋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는 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몇 페이지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 세부적인 거는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줄긋기로 하고 통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교육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물 및 시설 보장 방식 인삼 보상하는 손해. 이건 중요하죠. 인삼은 특별하다. 그래서 인삼은 8가지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자. 그래서 인삼 그러면 8가지 담보. 8가지 담보는 알아두자. 8가지 담보는 VIP. VIP신 태우. 태풍, 강풍, 우박. 태우 집에 불 나고 화재죠, 화재. 태우 집에 불 나고 지진이 없죠. 그래서 태우 집에
불난다, 불. 태우집에 불. 태우집에 불 나는데 지진은 빠집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그래서 태우집에 불난다까지 지진은 없다 하는 것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냉, 침, 폭폭. 폭폭해서 냉해, 침수, 폭염, 폭설. 요 8가지는 태우집에 불났다. 냉침, 폭폭으로 외워두시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그 박스에 보면 해가림 시설이 나온다. 해가림 시설도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갈로 열고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냥 특약 지우세요.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 이거는 막 수정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나오면 그냥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다. 왜냐하면 해가림 시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특약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에 엉성하게 만든 쇠나 나무로 만든 거는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본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계약자가 선택해서 하느냐 마느냐 할 때 하는 거지, 이처럼 아주 가벼운 거는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정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적과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래서 태풍, 강풍일 때 14m/s다. 그 14m, 초속 14m. 초속 14m라고 하는 것은 시속으로 볼 때 14m 곱하기 1분이면 60초 곱하기 또 1시간은 60분이니까 14 곱하기 60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54,000이 나올 거예요. 54,000 m/h 시간당 5만 m를 가는 거죠. 그걸 킬로를 나눠 보니까 54,000을 나누기 1000, 1km는 1000m잖아요. 그죠? 1000을 나누게 되면 50.4 kg/h 시간당 50.4km 정도의 속도가 됐을 때 우리는 강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45km/h 일 때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 폭설. 폭설은 24시간 신적설입니다. 갈로 넣기 신적설 나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 신적설. 신적설 5cm 이상이다. 왜냐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딱 쌓이고 난 뒤에 눈이 멈추면 이게 막이 형성돼요. 이게 막이. 신적설은 다 요 위에, 이것이 눈이 10cm 였더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신적설은 새롭게 막부터 이것이 몇 cm냐? 5cm 이상이다. 이게 신이죠, 신. 새로운 적설이다 이거죠. 그래서 막이 형성되고 난 뒤에 표시가 난다 이거죠. 그것이 24시간 5cm 이상일 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집중호우. 집중해서 막 비가 올 때는, 적과전일 때는 12시간이었는데 잘 보세요. 인삼일 경우에는 24시간.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8cm 이상이죠. 근데 8cm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비는 몇 미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80mm 이상인 때 괄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88cm 틀립니다. 80mm. 그 다음에 이 인삼은 물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최소 15수 이상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네. 그래서 침수일 경우는 상면 그죠? 인삼이 있으면 고랑에서 물이 15cm 기준이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인삼농지에 다량의 물부터 침수 높이가 10cm 이상 유입되어 있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이것이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264페이지에 나오는 냉해. 냉해는 중요합니다. 인삼이 냉 맞으면 그죠? 효능이 없거나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냉해. 냉해일 때 뭐냐? 냉해일 때는 우리가 나오는 개념 중에서 출하, 갈로넣기, 출하 및 전엽기들. 출하, 전엽기. 이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출하, 이게 싸가짜라, 싸가짜. 뭐가 싹이 나오는 그걸 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벼에서는 출숙이라고 해서 출숙이. 또 출수가 있어요. 출수. 벼가 출수. 이게 바로 이삭수자, 이삭수자. 그래서 벼에서는 이게 이삭이잖아, 이삭. 이삭에 이삭에 나달이 맺히는 것이 벼란 말이죠. 그러면 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이 나오는 거에다가 출수, 이삭수자. 그래서 출수라 하고, 그 다음에 인삼에서는 출하, 싹이 나오는 걸 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되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삭수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나오는 걸 출수.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벼에서는 출수다, 이삭수자. 이번 기회에 이삭수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삭수, 싹이 나오는 걸 출하라고. 그 다음 전엽기. 전엽기도 이 전이 뭐냐? 전엽기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축 발전할 때 축 발전, 이게 펼칠 전자예요. 펼칠 전자다. 뭐가 잘 펼쳐지는 거, 오므려져 있다가 잎이 쫙 펼쳐지는 이 상태를 전엽기라고 해요. 펼쳐지는 모습. 그래서 잎사귀가 펼쳐진다 해서 전엽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다. 출하 및 전엽기. 전엽기는 봄에 쫙 펼쳐지죠. 그래서 출하 및 전엽기, 갈로 열고 4월에서 5월경이다. 4월에서 5월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냉해다. 그 다음 폭염.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절에서는 33도가 이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3도 이틀. 근데 인삼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30도 이상, 7일 이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유관, 중요합니다. 갈로넣기 나오면 유관이에요, 유관. 눈으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보상하는 소에는 아까 상면에서부터 물수면으로부터 15cm 이상 됐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이 사람은 개수재병 대마기보 해서 첫자만 계속해서 완전히 암기 팁을 활용해서 개수재병 대마기보 전쟁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이제 인삼에서는 연속해서 연작하면 농약의 잔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이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도 좋지만 이게 아주 독해요. 그래서 연작 장애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작물을 심는 걸 연작이라고 하잖아요. 연작에 대한 장애도 있고 소금, 염류 장애 등 생육 장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작 장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265페이지 해가림 시설에서는 개수 재병에서 필요한 거 수확기하고 관계없죠. 빼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수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해가림 시설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공통성 아닌 것은 다 외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가림 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론서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도난했던 걸 갖다가 어떤 품목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틀리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통만 알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만 하고 특별한 것만 공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그 다음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위험에서 원예시설과 버섯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위험 보장은 원예시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온다. 하드웨어 딱딱한 것은 농부로 나누더라.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조체와 피복체, 구조체와 피복체로 나누더라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형태를 보니까 단동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하는 부분들은 바로 하우스가 하나일 때를 단동하우스라 하고 이게 연속해서 있는 상태를 우리는 연동하우스라고 해요. 연동. 이열 연자, 그죠? 이어져 있으면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하우스 중에서는 조금 재해, 풍재라든지 내진 설계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해, 재해 강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달한 말에 있듯이 참을 인자. 그래서 참을 인자 해서 인내할 때 견디는 거죠. 내재형 하우스가 있고 유리로 만든 유리 온실,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시설 작물. 그 시설 작물은 항상 네 가지로 해서 외우라고 했죠. 시설 작물은 부장,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구나 하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경과 비율이 없고 이것은 경과 비율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부장,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딸들은 전부 다 무시, 쪽쑥 외에 22개 품목 중에서 무, 시금치, 쪽파, 쑥갓 빼고 18가지가 바로 딸들의, 이거 2개 빼야죠. 16개가 되는데 딸은 4명이더라. 4명. 딸부자, 딸이 4명인 이유는 바로 경과 비율을 확정적으로 40%다. 40%. 그래서 알파 값이 40%이기 때문에 딸이 4명이라는 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소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이 화재는요, 인삼은 조금 이렇게 비용이 얼마 안 돼서 기본으로 다 포함시켜서 보험료를 받지만 요거는 그렇지 않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하우스도 요즘 파이프도 있고 그 다음 고급 자재를 쓰게 되면 이게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작물보다도. 그래서 특약으로 화재.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닐 단지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쭉 보면 다니다 보면 유심히 보면 산속에 보면 밭이 엄청 많아요. 비닐하우스가 대단지로 돼. 대단지. 그래서 진짜로 불이 나게 되면 옮겨 붙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도 이 계약자가 농사 잘 지으려고 하다가 불 나가지고 자기 것만 타도 억울한데 이것이 옮겨 붙으면 이제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험으로 반드시 커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재는 특약으로는 화재와 화재 대물배상, 화재 대물배상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것이 고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품목 중에서 시설작물에서 파리세네양, 이것이 버섯이더라. 버섯은 파리세네에서 파에서 피엇, 표고버섯에서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에서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네, 이렇게 하고, 느타리버섯은 리자로 끝나는 말은 양다리다, 양다리. D에서 양다리.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그죠? 균상재배도 있고 병재배도 있더라.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느타리버섯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266페이지도 쭉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중요하다. 특히 2021년도 2020년도도 시험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아. 왜냐?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이 이제 기준점이 계산하는 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다 이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나올 것이 거의 유력시되는 품목이 바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품목이더라.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거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과수. 그 농업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도 있고 밭작물이 있더라. 과수에서는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라고 하는 탑3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도 편입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가격 하락까지 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걸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자들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품목을 넓혀야 된다. 지금은 탑1 포도,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수입이 돈과 관련된 것은 목구멍이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인 포도가 과수일 때 포함이 되고, 나머지 밭작물일 때는 이제는 우리는 암기 팁을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암기 팁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두자. 그래서 밭작물이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 팥.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할 때 기준은 바로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인데 가을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쫙쫙 하니까
마늘,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예. 고구마, 예. 팥은 신생이고 새롭게 들어온 품목은 제외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양고, 가을 감자, 콩양. 그래서 품목을 보시면 마양, 고구마, 콩, 양배추, 감자 중에서 가을 감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자조화, 화재, 그리고 병충해. 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감자와 밭장에서는 감자밖에 없죠. 그리고 생산비에서는 고추, 벼, 세군 구명병인 복숭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된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 재병, 대마, 기본만 쫙 해서 완전히 알아두시면 되고 플러스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2페이지 이제 과수품목인데 과수품목부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과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품목이죠. 중요한 품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토리로 쭉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교재와 함께 가는데 교재는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스토리로 해서 여러분한테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개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과수는 적과전 9+2 11종 그리고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이라고 하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한번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리고 별표 7은 일단은 6, 7월 달에 가서 그때 공부하자. 왜냐하면 본문에 충실한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시험에 8, 90%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이 별표는 6, 7월 달에 완전히 기초를 다지고 난 뒤에 그때 보더라도 늦지 않고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시험에 나오더라도 우리는 응급 대치할 수 있도록 가자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적과전 품목과 과수 11종은 그 상황에 따라서 5점짜리로 나오기는 아주 좋다. 출제가 원래 개편할 때 그 방향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별표치를 없애면 안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이게 밸런스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본문에 충실한 강의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잠시 뒤에 내일 이건 시작해서 개념을 잡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고 적과점 품목부터 스토리를 쭉 이렇게 해 나가면 시험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워밍업 했으니까 점점 이제 속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